당연히 나도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죠.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다,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 지표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금리 인하 확률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6월 내지 7월로 미뤄질 수가 있다. 그럼에 따라서 나스닥은 상승분을 급격하게 반납을 하고 장 막판 약간 상승을 하면서 보합으로 마무리.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은 경제가 탄탄해도 내리고 경제가 탄탄하지 않으면은 우려감에 내리고 시장은 바보로 가득 차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급변하는 주가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조그만 뭔가가 있으면은 도망가기 바쁜 바보가 되었다. 반도체만 끝없이 오르는 장, 모든 수급이 반도체로 쏠려 있다. 가는 놈만 가고 못 가는 놈은 끝없이 매도세가 나오는, 체감적으로는 나스닥은 별로 내리지 않았는데 빅테크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나스닥의 기술주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작년 4월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나스닥의 기술주인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나스닥에 숏을 칠 필요가 있겠느냐? 숏을 치려면은 진작에 쳤어야지. 지금 이제 와서 숏을 치기에는 물론 더 내릴 수 있겠지만 지금 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치 않지 않겠느냐. 공포지수는 49, 풋앤콜 옵션은 약간 내려간 0.77, 풋앤콜 옵션이 이렇게 좀 확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면은 뭐 또 매수를 받는 수밖에 없지 뭐. US벳 나스닥 지수입니다. 4일간 지금 보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하락의 채널 안에 있는데 하락의 채널을 오늘 옆으로라도 좀 벗어나 주느냐, 아니면 다시 하락의 채널대로 내리면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질 것이냐, 그것은 이제 오늘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일 CPI가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하면서 하락장이 아닌데 이렇게 힘이 없는 상황은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마치 하락장의 초입인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현재 반도체가 끝없이 오르고 있는데 어느덧 전고점입니다. 주식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쌍봉 이후에 돌파를 못하면은 나락. 반도체가 현재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데 반도체가 무너지면은 나스닥은 뭐 오르지도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반도체가 지금 주도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CPI가 충격적으로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 CPI는 내일이고 오늘은 미리 또 겁먹어서 던지는 우리 바보들로 가득 차 있는 나스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매수기에는 여기였죠. 여기서는 50대 50의 확률 돌파할 수도 있고 다시 하락 채널로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 상승을 기도하긴 하되 좀 마음을 좀 비워야 되지 않겠느냐.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의 2평은 약간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4시간 봉의 2평을 또다시 이탈할 시 좀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현재는 강하게 베팅할 때라고는 말할 수가 없으며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 반도체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월가의 세력이 무슨 꿍꿍인지 빅테크를 계속 벌이고 있다. 엔비디아는 그래도 오랜만에 190달러에 안착을 해줬습니다. 190달러가 통곡의 벽이죠. 엔비디아가 다시 이렇게 또 내려오면은 나스닥을 또 끌어내릴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 175평단의 엔비디아를 아직은 수익권이니까. 반도체는 상승 채널의 상단선 터치, 쏙슬도 어느덧 전고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스닥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 지난 24년 6, 7월의 차트를 보면은 쌍봉은 아니고 한 번은 이렇게 찢어졌다. 이번에도 쌍봉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한 번은 이렇게 찢어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만 하시고요. 테슬라는 어쨌든 양봉으로 마무리. 테슬라가 중앙 21선을 터치를 해줬습니다. 통상적으로 21선을 이탈하고 기술적 반등이 왔을 시 저항은 21선이 된다. 기술적 반등이 왔을 시 저항은 21선이 된다. 21선을 뚫어주고 안착을 해야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현재 테슬라는 기술적 반등 수준. 그래도 테슬라가 올라줬다는 게 그나마 조금 고무적인 일. 그러나 항상 테슬라는 작전주의 무빙, 굉장히 현란한 무빙을 보여주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만 매수를 해야 한다. 구글은 결국에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51선 이탈하면서 추세 이탈. 어제 말씀드렸죠. 구글은 단 한 번도 이 보라색 51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지난 4월 관세빔 이후로,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로요. 그런데 처음으로 51선을 확실하게 이탈했다. 구글은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많이 이른 모습. 바닥이 좀 잡힌 후에 매수를 받아도 늦지 않겠다. 마소는 결국에는 404불로 마무리를 했고요. 마소의 월봉을 볼게요. 여기가 지지선이어야 돼요. 월봉의 지지선이 아니라면은 마소는 넷플릭스처럼 될 수가 있다. 마소는
404불 지켜줘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마소 싸다고 사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탈할지 지지받고 반등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탈하면은 마소는 아무리 마소라도 월봉의 추세를 이탈하면은 아무리 마소라도 끝난 거예요. 마소는 사지 마세요. 메타는 끝났다고는 볼 수 없는데 너무 힘이 없네요. 그래도 21선, 51선 위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이탈하기 전까지는 좀 버팅겨 볼 수 있겠다. 마이크론 한번 매수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례적으로 MULL 마이크론 2배까지 거론 드리면서 그저께 영상이었죠. 2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 그러면은 조금의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 확실히 반도체가 굉장히 셉니다. 팔란티어는 다시 한번 억지로 그어놓은 지지선을 이탈 사용하라. 팔란티어 사면 안 됩니다. 지지가 잡히고 뭔가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뭔가 반등의 신호가 왔을 때 접근해야 된다. 바이더 딥은 위험하다. 바이더 딥은 전체적인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추세가 이탈되고 바이더 딥을 하면은 바닥 밑에 지하실 밑에 멘틀 밑에 핵을 구경할 수가 있다. XIFR 볼린저 밴드 둥둥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가상의 볼린저 밴드 선을 이렇게 그었을 시 오늘은 그냥 보합권으로만 마무리해줘도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뭐 그런 상황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XIFR 조금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장투를 하려면은 언젠간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겠죠. 와리가리 하면서 추세적인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XIFR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장투의 성향이시라면은 현재 괜찮은 수익권이니까 그냥 하락을 버팅기면서 하락이 오더라도 수익금이 깎이는 것을 버팅기면서 홀딩 해봐도 되고 단타의 성향이면은 익절하셔야겠죠. 테더의 도미넌스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끝없이 오르고 있다. 결국에는 정말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오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코인의 공포지수가 5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5를. 코인의 공포지수는 혹시 마이너스가 있나?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 바퀴 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인은 수급이 안 들어오는 긴 분할 매수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우상향을 믿는 사람들만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 21년에 고점 라인, 이 검정색 또다시 왔습니다. 이게 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확 내렸다가 개미 태우고 다시 내리고 개미 태우고 다시 내리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만약에 근데 여기 55K 라인이 온다고 하면은 여기는 초장기 빗가게 지지선인데 여기서는 정말 저도 이제 매수를 하려고요. 비트코인을 30K까지 내린다고 생각하고 무지성으로 초분할 매수 1000분할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코인의 공포지수가 오면은 뭐 찐 바닥은 아니더라도 요런 이렇게 반등은 한번 해주고 다시 쳐내리는데 지독하네요 진짜. 어차피 가격은 세력이 올리는데 현재 코인에는 세력이 없고 롱숏만 하다가 청산당하는 개미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을 여기까지 하락을 다 맞았다면은 굳이 여기 와서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1년을 보고 초분할 매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장후에 코인베이스 또 고통받는 자산이죠. 얼마나 또 내려줄지 구경만 하시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시 30분에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경제가 탄탄하면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내리고 경제가 안 좋으면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내리고 그냥 내리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에 돈을 빼서 반도체에 다 몰아주는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을 잘 유지한 채 상승하면은 좋고 하락하면은 익스트림 피어에서 초분할 매수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빅테크 매수자들에겐 굉장히 힘든 상황. 인베스팅의 새해 세일 50%의 할인 적용 중이고요. 더 시저 링크를 이용하면은 15%의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국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침에 사서 점심에 팔면은 그냥 수익이 나는 그런 노다지의 장. 그러니까 우리가 미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국장도 병행해야 된다. 그냥 소액으로 해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해주면서 적절한 용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UDT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항상 좋을 수만 없죠. 항상 좋으면은 다 전업 투자하지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락장이 아니라면은 지금은 좀 더 빅테크를 버텨봐야 될 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잠자는 동안에 빅테크로 돈을 잃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내리지는 않겠죠. 오늘 밤 또 실업 청구 건수 이후에 상당히 큰 변동성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